아버님, 숨소리가 이상해요. 며칠 전 응급실에 실려온 78세 할아버지의 며느리가 울먹이며 하신 말씀입니다. 평생 건강하게 지내시던 할아버지가 새벽 3시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평소에 아픈 곳도 없으시고 술, 담배도 전혀 안 하시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시니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간과하고 계실 코골이 이야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해보겠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밤마다 무서울 정도로 큰 코골이를 하셨고 중간중간 갑자기 조용해져서 가족들이 혹시 돌아가신 건 아닌가 싶어서 확인해보면 1분 가까이 숨을 안 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컥컥하면서 크게 숨을 몰아쉬며 깨시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리고 싶은 수면 무호흡증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우리 할머니도 요즘 그래요. 자다가 숨 안 쉬어서 옆에서 보는 제가 더 무서워요. 아버지가 밤새 뒤척이시면서 컥컥거리는 소리 때문에 온 가족이 잠을 못 자요. 할아버지가 낮에 앉아만 계셔도 졸아서 손주들하고 놀아주지도 못하세요. 제가 30년간 수면 장애를 연구하면서 수없이 들어온 하소연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절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 아닙니다. 수면 무호흡은 70대 어르신들의 생명을 조용히 위협하는 무서운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들이 바로 수면 무호흡을 별거 아닌 일로 여기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간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3세 이정순 할머님이었는데요. 평생 약 하나를 안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와서 CT 촬영을 해보니 뇌혈관이 막혀 있었어요. 자세한 문진을 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정순 할머님은 3년 전부터 밤마다 심한 코골이와 함께 자다가 숨이 막혀 깨는 증상이 있으셨다고 하더군요. 할머님의 딸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자다가 갑자기 조용해져서 제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혹시 돌아가신 건 아닌가 해서 코에 손을 대보면 숨을 안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후에 갑자기 컥컥거리면서 크게 숨을 쉬기 시작하세요. 그런 일이 밤새 수십 번씩 반복됐어요. 하지만 할머님과 가족분들은 이런 증상을 나이 들면 잠이 얕아지는 거 아닌가? 코골이는 원래 하던 거라 괜찮을 거야 하며 3년 동안이나 방치하셨던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뇌졸중이었습니다. 3년간 반복된 수면 무호흡으로 인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결국 뇌혈관이 막힌 것이었죠. 다행히 빨리 치료를 받아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셨지만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수면 무호흡의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지 않나요? 밤마다 시끄러울 정도로 코를 골고 중간중간 갑자기 조용해졌다가 다시 컥컥거리며 숨을 몰아쉬는 일이 반복되나요? 아무리 오래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낮에 TV 보다가 책 읽다가 심지어 밥 먹다가도 꾸벅꾸벅 조는 일이 자주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지나요?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고 집중하기가 어려우신가요? 만약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한다면 지금 당장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졸중, 심근경색, 치매까지 부르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이 산소 부족 상황을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첫째,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70대, 80대는 밤에 푹 자고 낮에 개운하게 지낼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둘째, 코골이는 원래 하던 거라 별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 코골이는 젊을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패턴이 불규칙해지고 중간에 조용해지는 시간이 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병원 가기 귀찮고 뭔가 큰 병이 나올까봐 무섭다는 심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제가 치료한 대구에 사시는 75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에 나는 잠만 자면 피곤이 다 풀린다고 자랑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젊었을 때는 5-6시간만 자도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내셨다고 해요. 그런데 70대에 들어서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자도 피곤하고 낮에 자꾸 졸린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져서 TV 보다가도 졸고 밥 먹다가도 졸고 심지어 손자가 놀러와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졸기 시작했습니다. 부인께서도 걱정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여보, 당신 요즘 너무 이상해요. 자다가 숨 안 쉬어서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라고 하셨대요. 자세히 물어보니 김철수 할아버지는 밤마다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크게 코를 골다가 갑자기 조용해져서 1분 정도 숨을 안 쉬다가 갑자기 컥컥하면서 크게 숨을 몰아쉬며 깨는 일이 밤새 수십 번씩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수면다원 검사를 해보니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1시간에 무려 85번의 무호흡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인은 시간당 5번 미만인데 할아버지는 그 17배나 되는 무호흡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상태로 몇 년을 지내시면서 몸 전체에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도 무리가 와서 부정맥까지 생긴 상태였어요. 혈액 검사에서는 만성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고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또래에 비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양압기 치료를 시작한 후 단 일주일 만에 할아버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선생님, 이게 정말 신기해요. 밤에 푹 잤더니 낮에 이렇게 개운할 수 있는 줄 몰랐어요.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부정맥도 많이 호전되었으며 인지기능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기뻐하신 건 손자들과 다시 신나게 놀아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기 발견과 치료의 힘입니다. 수면 무호흡은 무서운 질환이지만 제대로 치료하면 건강한 70대, 8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한 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소중한 정보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70대 어르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수면 무호흡의 모든 것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면 무호흡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란 잠을 자는 동안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질환입니다. 의학적으로는 10초 이상 숨이 멈추는 것을 무호흡이라고 정의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1분 이상 숨을 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금 1분 동안 숨을 참아보시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수면 무호흡 환자들은 밤새 이런 일이 수십 번, 심하면 수백 번 반복됩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무호흡이 일어날 때마다 뇌가 위험을 감지해서 잠깐 깨우지만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새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수면 무호흡이 더욱 심해집니다. 첫째, 목 주변 근육이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신의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목 주변 근육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잠들 때 중력에 의해 기도가 쉽게 막히게 됩니다. 둘째, 기도가 좁아집니다. 노화로 인해 연조직이 늘어지고 기도 공간이 줄어듭니다. 또한 비만이나 목 주변 지방 증가도 기도를 압박합니다. 셋째, 수면 패턴이 변화합니다. 70대 이후에는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고 얕은 잠이 늘어납니다. 얕은 잠에서는 근육 조절 능력이 떨어져 무호흡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넷째, 동반 질환이 증가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은 수면 무호흡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입니다. 그럼 이제 수면 무호흡의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지 않으시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바로 심한 코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골이는 원래 하던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는데 70대 이후에 코골이는 젊을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코골이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코골이 소리가 갑자기 커진 경우, 코골이 패턴이 불규칙해진 경우, 크게 골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시간이 있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코골이는 일정한 리듬으로 지속되지만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크게 골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다시 컥컥 우액 하는 소리와 함께 숨을 몰아쉬는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의 코골이는 단순한 코골이가 아니라 수면 무호흡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만약 가족 중에 이런 코골이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즉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낮 시간 과도한 졸음입니다. 나이 들면 낮에 졸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건강한 70대라면 밤에 충분히 주무시고 나면 낮에는 개운하고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점심 식사 후에 잠깐 졸릴 수는 있지만 하루 종일 졸음에 시달리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밤새 제대로 된 깊은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낮에 극심한 졸음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자다가 자주 깨는 증상입니다. 정상적으로는 한 번 잠들면 아침까지 깊게 잠들어야 하는데 화장실에 가기 위해 1-2번 정도 깨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밤새 수십 번씩 깨게 됩니다. 대부분 무호흡으로 인해 산소가 부족해지면 뇌가 위험을 감지하고 잠에서 깨우는 건데 본인은 깬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깊은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주 깨는 것과 함께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리는 느낌, 목이 마르거나 쓰라린 느낌,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아침 두통입니다. 밤새 반복적인 무호흡으로 인해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아침에 심한 두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두통은 보통 일어난 후 1-2시간 정도 지속되다가 점차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띵하다거나 마치 숙취가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술을 전혀 드시지 않는데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면 무호흡을 의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신호는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소입니다. 수면 무호흡으로 인해 뇌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다거나 집중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려워지거나 익숙한 일도 실수가 늘거나 대화 중에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약속이나 일정을 자주 까먹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치매 초기 증상으로 오해하시는데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면 인지 기능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 치매를 의심해서 오셨다가 수면 무호흡 치료 후 인지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온 분들이 여러 명 계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증상들 중 3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수면 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면 무호흡이 우리 몸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왜 수면 무호흡을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밤새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혈관에 염증이 생기며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또한 무호흡이 일어날 때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이런 일이 밤새 수십 번씩 반복되면 심장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집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수면 무호흡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고혈압 발생률이 2.9배, 관상동맥질환 발생률이 1.7배, 뇌졸중 발생률이 2.2배 높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이런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회복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정순 할머님도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3년간 수면 무호흡을 방치하신 결과 혈관이 망가져서 결국 뇌졸중이 온 것이었죠. 두 번째로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뇌에서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청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치매의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깊은 잠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면 무호흡으로 인해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이런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뇌에 독성 물질이 쌓이면서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경도인 지장의 발생률이 85% 높고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률이 40%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치매가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수면 무호흡을 조기에 치료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당뇨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수면 무호흡으로 인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립니다. 특히 인슐린의 효과를 떨어뜨려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식욕 조절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쳐 과식을 유발하고 이는 비만과 당뇨병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수면 무호흡 환자의 약 40%에서 당뇨병이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당뇨병 환자의 경우 수면 무호흡 발생률이 높아서 서로 악순환을 이루게 됩니다. 네 번째로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감염에 취약해지고 회복력도 저하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데 수면 무호흡까지 있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로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낮 시간 과도한 졸음과 집중력 저하로 인해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70대 이후에는 작은 낙상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수면 무호흡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수면 무호흡이지만 다행히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양압기 치료입니다. 양압기는 작은 기계에서 호스와 마스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적응하고 나면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양압기 치료 외에도 여러 가지 보조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체중 감량, 금주, 옆으로 누워 자기, 수면 위생 개선 등입니다.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10kg만 감량해도 무호흡 횟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목 주변과 복부의 지방이 줄어들면서 기도 압박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수술적 치료도 가능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수술 위험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양압기 치료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면 무호흡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수면 자세입니다.
똑바로 누워서 자면 중력에 의해 혀와 연구개가 뒤로 밀려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옆으로 눕기가 어려우시다면 등 뒤에 베개나 쿠션을 대서 뒤로 뒹굴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또는 옆으로 누웠을 때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더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머리를 약간 높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5-30도 정도 머리를 높이면 중력의 도움으로 기도가 열린 상태를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로 금주와 금연입니다. 알코올은 목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 무호흡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4시간 이내에는 절대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잠이 안 와서 소주 한 잔 마시고 자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잠들게 할 수는 있지만 깊은 잠을 방해하고 무호흡을 심하게 만듭니다. 담배도 기도에 염증을 일으켜 무호흡을 악화시키므로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흡연은 기도 부종을 일으켜 더욱 위험합니다. 세 번째로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목 주변과 복부의 지방이 기도를 압박하여 무호흡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BMI 25 이하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목둘레가 중요한데 남성은 43cm, 여성은 38cm 이상이면 수면 무호흡 위험이 높아집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은 나이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절대 아닙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치료하면 건강한 70대, 80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 중 해당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수면 클리닉을 방문해 보세요. 치료를 시작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자고 낮에 개운하게 지내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영상을 가족,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0대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심장 건강 지키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조용하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깊은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